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같이 풀어볼 문제는 여전히 오늘도 행정심판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예를 들어서 시도경찰청장님께서 A라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가 억울하다고 이걸 갖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따지는 건 면허 취소가 위법인가 부당인가 따지겠죠.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된 건 면허 취소 처분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옳은가 그름만 따지겠죠. 이거 말고 다른 게 옳은가 그런 걸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심판 대상이 되는 건 이거니까 얘가 옳은가 그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이거 아닌 것도 옳은가 그런가를 재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것만 따지, 이것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불고분리라고 그래. 불고분리. 여기도 불고분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따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몇 심제입니까? 행정심판은 한 번이죠. 그러면 한 번 행정심판 갔다가 한 번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또 행정심판 갈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은 가지인데 행정심판은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재심판 청구는 금지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청이 A한테 만약에 불이익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가 행정심판을 억울하다고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은 아무 때나 제기한다. 기간제한 있다? 기간제한 있죠. 그 기간이 안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있은 날부터, 그러니까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이내 제기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두 개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간 지나면 제기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청 A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 너 A는 억울하면 이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기한다면 며칠 이내 제기하는가, 이런 걸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알려주는데 문제는 근데 행정청 A한테 뭐 했냐면 행정심판을 며칠 이내 제기할 수 있는가 있죠. 이거를 기간을 알려주지 않아 버린 거야. 알려주지 않는 걸 우리가 불고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 이렇게 불고지면 안 날로부터 90일은 이거는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지 안 하면 뭐밖에 적용이 안 돼요? 있은 날부터 180일밖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건 A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안 따지고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안 날로부터 180일만 적용되고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죠. 언제까지 너는 제기할 수 있다고 알리지 않았잖아. 이걸 우리가 불고지라고 해요. 불고지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것만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 됩니다. 90일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행정청이 이제 행정청이 처분을 해서 내가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갔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보니까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재결하고요. 내 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기각시켜. 근데 문제는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나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를 인용시켜야 돼. 근데 나를 인용시키면 공공복리에 뭐하더라? 크게 영향을 주더라. 그럴 때는 이길 사람을 뭐합니까? 지게 만들잖아요. 공공복리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정재결하죠. 아시죠? 사정재결은 이길 사람을 공공복리 때문에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각하는 재결을 뭐예요? 할 수 있다. 법조문, 행정심판법에서 이거 이미 우리 기출지문 아닙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심판에는 집행정지라는 게 있고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 이 두 개는 무슨 법에는 둘 다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소송법에는 집행정지라는 건 허용되지만 소송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심판에서는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 두 개가 다 가능한데 이 임시처분은 보충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보충성. 무슨 얘기냐면 집행정지로 충분히 이걸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될 때 허용해 주는 게 이거예요. 두 개 관계가. 따라서 보시면 임시처분과 집행정지는 보충성 관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는 허용을 안 한다고요. 두 개는 보충성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집행정지라는 거 먼저 해주고 이건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안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임시처분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심판에는 우리 어제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과 또는 무효동 확인심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효동 확인심판은 기간 제한을 안 받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사정 재결도 못 합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조심합니다. 자,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기간 제한 받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심판? 취소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 중에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심판만 기간 제한이 있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 또 기간 제한이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의무행심판에서는 사정재결 가능합니다. 사정재결은 무효동 확인심판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맞는 질문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가 처분,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외에는 재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을 어긋난다. 그리고 재심판 청구는 금지된다. 그 다음에 사정재결은 할 수 있다다. 그리고 임시처분과 집행정지 보충성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디귿과 비읍 이렇게 두 개만 맞고 네 개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를 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됐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문제를 만들 때는 중요한 거 또는 여러분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박스를 여러 개 묶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는 하나하나 지문을 OX 풀듯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